예, 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요즘에 그 탈북자들 중에 전혀 탈북자답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부에 아부를 하면서 오히려 동료 탈북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홍강철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간첩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 분이 지금 아주 친정부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각종 언론에 나타나서 동료 탈북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강철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가수인데요. 저는 이분을 반드시 미스터 트롯에 좀 이렇게 출연시키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허이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허이룩 대표님은 참고로 홍강철 씨의 전 처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홍강철 씨가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도 나오죠. 남을 험담하면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요. 또 한국 속담에 무엇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흉본다는 말도 있죠. 예, 홍강철 씨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강철이 아니라 허이룩 대표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 오셨나요? 저는 2012년도에 왔으니까 이제는 2012년도에 예, 한 8년 됐네요. 예, 이제 한 8년 됐는데. 홍강철 씨보다 먼저 오셨나요? 그렇죠. 아, 그랬군요. 홍강철 씨랑은 어떤 인연이신가요? 홍강철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예. 그 북한에서 그 생활을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 누나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매형이다. 큰 누나랑 같이 살았던 매형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매형 처남지간은 나라도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짝꿍이 잘 맞는 사이였어요. 그랬구나. 예, 그렇게 친한 사이였고 그 북한에서 우리 누나하고 산 기간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저는 북한에서 제 처남이었고 여기 와서도 그 뭐 간첩으로 자기가 처음에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또 간첩이 아니다 국정원에서 뭐 강박을 해서 간첩이 됐다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제가 홍강철 씨가 탈북한 거 국정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홍강철 씨가 돌아가면서 탈북자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다 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홍강철 씨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뭐 그분들은 홍강철을 모르는 것 같아.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아니 원래 몰랐는데 욕하는 바람에 알게 됐겠지. 뭐 홍강철 씨한테 뭐 피해를 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왜 같이 다 고향을 떠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거나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그 거짓 자료들을 가져다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서 올려보낸 자료들을 자기네가 수집한 것처럼 막 올려서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기도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까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는데 언젠가 까닥까닥 깔 사람이 더는 없는지 저를 까더라고요. 뭐? 처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허이룩이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도매 산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처남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는 홍강철 씨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강철 씨가 그렇게 저를 뭐 인신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면 웃어요. 어디 매형하고 처남 사이인데 매형이 나와서 하도 깔 게 없고 방송 스토리가 없으니까 이제 처남을 갖다 까더라고요. 거기서 처남이란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그 시청자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 것일까 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저는 참았어요. 그걸 가만히 있었는데 제 처남을 그렇게 싸잡아 까놓고 또 누군가
그 북민전의 최정훈 사령관님께서 뭐 인터넷으로 공강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해명한다고 또 허위루기를 의인으로 내세우더라고요. 또 의인으로? 예, 자기가 그 간첩으로 몰렸을 때 허위루기 어머니랑 허위루기가 결정적으로 나서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그 증거 자료까지 방송에 띄워놓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또 올리고 있다. 과연 시청자분들이 그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그 사람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강철 씨는 왜 간첩 혐의를 받았었나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인데 2018년 2008년 전이니까 2012년도에 12년도에 예, 저는 뭐 방송에서도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 언론사들에서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군대를 갖다 전역을 해서 예. 여자 따라 술 먹고 솔직히 말해 좀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여기로 왔어요. 허위. 예. 여자 따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내준다고 하다가 저도 가자 해서 오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국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야, 오기를 정말 잘했다 나는. 정말 얼결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뭐 새 아이를 둔 다둥이 아빠로 분당해서 그냥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8년 전에 오셨는데 7살짜리 아들이 있고 2살짜리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강철 쌍둥이요? 네, 딸 쌍둥이요. 쌍둥이, 딸 쌍둥이. 네. 여기서 딸 쌍둥이 얘기 나오니까 축복받았네. 갑자기 홍강철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사도 못할 애를 셋씩이나 싸질러 놓고 애비 구실도 못하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 그 탈북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맞아 죽을 일을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홍강철 씨처럼 북에다 애 싸지르고 중국에 싸지르고 한국에 싸지르고 그렇게는 살진 않아요 저는. 그럼 홍강철 씨는 지금 북한에 대해 북한에 홍강철 씨로 제가 알게 된 계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우리 이모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같이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누나도 전 남편을 하고 그 이혼을 하고 홍강철 씨의 그 전 우리 누나하고 복잡합니다.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홍강철 씨가 우리 누나하고 같이 살기 전에 본 와이프가 있죠. 본 와이프가 있는데 홍강철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국경경비대 신의주 경비 여단에서 신의주에서 신의주 쪽에서 정확히 어느 쪽이라는 건 모르겠는데 국경경비대에서 군복무를 소대장으로 하다가 그 동네에 사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소대장으로 살면서 좀 그 돈이라든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라에 사지 말라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위사령부에 올라가서 7개월을 조사받았어요. 뭐 보위사령부에 들어가서 7개월 조사받는 정도면 뭐 자기도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북한에서 뭐 밀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전역을 해서 그 여자하고 무산에 와서 전역을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2006년생 딸 하나랑 그리고 그때 이혼했다 당시 2009년도인가 8년도 여자를 이혼을 할 때 당시 또 낳은 딸이 있어요. 딸이 하나 또 있어요. 피덩이 딸이 있는데 그 전 여자친구로 말하면 그 무산군에서 이름 있는 마약장이었어요. 약장이. 그러니까 완전 이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죠. 집사람이 그렇게 마약을 하는데 뭐 홍강철이라는 사람은 마약을 그때 당시는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때 당시는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엄청나게 폭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들었을 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갈 때 피덩이 딸은 데리고 간 거예요. 피덩이 딸은 데리고 갔고 어머니가 사사리행 북한으로 말하면 통행증을 떼가지고 중국에 친척이 있어 갔는데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님도 제가 데려왔어요. 홍강철 씨 어머님도 중국에 계시는 거예요. 홍강철 씨 어머니 여기 왔어요. 제가 데려왔는데 그 북한에서 군간 제대군인으로 하면 직장에 뭐 어느 직책이 조금이라도 낮은 직책이라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어느 직장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일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요? 세대주라면 자기 가족을 부양해서 살려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달달이 돈을 보내주니까 일이라는 걸 안 하고 저 사람은 술 중독이에요. 이미 약 중독이기 전에 술 중독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보면은 아침에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진짜? 그 아마 외형도 보면은 뭐 외형 가지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 지금 김련희 씨와 아주 짝꿍이 돼서 지금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동료 탈북자들에 대해서 온갖 우매를 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한겨레 신문, 또 뭐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곳에 많이
좀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왈가왈북이라는 그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그 탈북민 개인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비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른 사람이 탈북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탈북자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특히 그 박상학 대표가 지금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탈북자 편에 탈북자를 대변하는 듯한 그 이 자세로 지금 많이 그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그 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김련희 씨라 말한다면 자기는 평양 시민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강제로 끌려온 듯이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엄청 평양으로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돌려보내줄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요소를 퍼뜨리고 있죠. 저기 시청자분께서 뭐 홍강철 씨 유튜브를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진실인가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힘든 발걸음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호이룩 대표님을 모시는데 상당히 그 품을 들였습니다. 처음에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그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이 홍강철, 김련희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인신공격, 매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지옥이 지금 천국으로 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다른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난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격과 그 어떤 그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 좀 검증을 좀 해보자 해서 친인척이니까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신 겁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서 내가 나가서 홍강철이에 대해서 저는 홍강철을 욕을 하진 않습니다. 홍강철 씨처럼 그렇게 수준 없이 욕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방송을 하다 스토리가 없어 제 처남까지 이제는 거론하면서 깝니까? 그래서 뭐라고 욕을 했는데? 그래서 진실을 제 채널에도 들어와서 당신 해명을 해라. 아니 홍강철 씨가 나를 공격을 하면 제가 왜 해명을 합니까? 그래요. 저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요. 재밌더라고요. 저를 막 이렇게 뭐 북한에서 방송해 보니까 제가 홍강철 씨 짚고 넘어갈게 하나씩. 홍강철 씨가 방송에서 제가 북한에서 권총을 휴대하고 3인의 복장으로 권총을 휴대하고 탈북자들을 형제들 탈북해 있는 가족들의 집을 다니면서 총으로 위협해서 돈을 협박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증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뒤에 말을 자르고 앞에 말을 자르고 기본 저를 완전 공격하는 메시지만 올렸더라고 보니까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다녔고 그 제가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컴퓨터도 잘하고 북한에 있을 때 당시 제가 여기 올 때 컴퓨터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엑셀 뭐 한글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왔었고 그리고 피아노 기타 저는 뭐 그 뭐죠 북한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자동 변압기를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만들어서 팔고 다양한 기술을 소요가 있었는데 북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를 받쳐주지 못했으면 어릴 때 그런 기술들을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홍강철 씨가 나와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 제가 학교를 다녔으면 1990년대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대 후반이나 다녔을 건데 제가 여기로 말하면 지리산 두메산골 그런 데서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가요를 했다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내에서 가요를 배워서 했다고 했는데 두메산골에서 컴퓨터도 배워주고 피아노도 배워주고 기타도 배워주고 학교에서 다 배웠대. 북한의 1990년대 시골이라면 피아노를 만져본 학생이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피아노를 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제가 그 지리산 같은 두메산골 학교에서 피아노도 배웠고 컴퓨터도 배웠고 그때 아마 컴퓨터 구경한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90년대에.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기본 말하자는 좀 팩트를 잡았어요. 저를 깐다고 보기보다 북한의 두메산골에 1990년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환경에서도
그 시골에서 피아노, 컴퓨터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다라는 걸 미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그 시대, 그때 그랬군요. 1990년대는 컴퓨터를 구경했던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메상권에서 컴퓨터를 봤다는 사람도 못 봤고, 피아노는, 저희 집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무산 사람인데, 여기에까지 올 때까지 피아노를 단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대. 무산에서 살았는데. 아니 그게 평양이나 가야지 구경하지 어떻게 시골에 그래가지고 구경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 홍광철 씨 TV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그래서 없지. 저는 제 진실도 말하면서 홍광철 씨가 저에 대해 거짓으로 나와서 메시지를 올렸다면 저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그래서 제가 홍광철 씨를 알게 된 게 우리 누나하고 만나서부터 당연히 알게 돼서 그 전 와이프하고 어떻게 이혼했는지도 지금 전달을 해드렸는데 우리 누나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군복무를 그때 할 당시였고 뭐 저보고 홍광철 씨 TV에서 보면 타령을 엄청나게 했다. 집이 70리밖에 있는데 심심하면 집에 내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근무했는데? 해산으로 군대를 나가긴 했는데 마지막 전역을 할 때 대홍단에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단에서 무산은 바로 가깝잖아. 앞이잖아요. 가깝지. 그거 걸어가도 될 거라. 예. 그래서 홍광철 씨가 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홍광철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누나하고 살 때 당시 우리 누나는 정확하게 누나 오면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나는 그 청진에서부터 장사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송금을 해주는 송금 브로커도 했었고 탈북을 시켜주는 탈북 브로커도 했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누나가 하면서 홍광철 씨를 만났는데 우리 누나를 만나기 전에도 홍광철 씨는 이미 송금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두 브로커가 만난 거예요. 북한에서 송금 브로커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알면은 진짜 대박인데 송금 브로커를 공식적으로 몇 년씩 이어져 간다? 홍광철 씨도 하고 우리 누나도 한다? 보이브 스파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홍광철 씨는 보이브 스파이였던 거는 본인이 제가 법정에 가서 인정을 해줬어요. 스파이는 맞다. 우리 누나도 그때 당시 북한 보이브의 요원은 아니죠. 그냥 그 정보원이죠. 정보원.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서적, 보이브 서적. 조금 뭐 돈이 안 되는 이런 정보는 하나씩 좀 갖다 바치면서 장사도 하면서 살았는데 둘이 만나다 보니까 송금 브로커를 좀 활발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홍광철 씨가 술을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자다 깨나서도 술을 먹는데 거기다가 우리 누나, 전 누나가 와도 누나는 우리 대한민국 오면은 거짓 없이 그대로 북한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처벌을 하면 처벌을 받고 선처를 하면 선처를 누나도 받기를 바랍니다. 탈북을 해서 오면. 그래서 우리 누나도 약을 북한에서 말하는 얼음이라고 하는 그 마약인데 이 마약을 그냥 우리 누나가 얼마나 많이 해댔는지 전 누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누나가 오면은 제발 제대로 살기를 바라서 꼭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광철 씨도 그냥 그건 뭐 약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에서 남자는 무조건 직장 있잖아요.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일하기를 싫어요. 일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돈 벌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뭘 하냐? 약을 사요. 얼음을 사서 둘이서 그냥 엄청나게 해대고 그리고 홍광철 씨는 그 약을 또 해소를 한다고 술을 퍼마셔요. 약 때문에 그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마약을 하고 술을 마약을 하면 잠을 못 자요. 그 얼음이라는 마약은 잠을 못 자요. 며칠씩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술을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뭐, 어떻게 말하면 인간 말종이네. 인간 그냥 북한에서 말하면 우리 엄마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누나가. 쟤는 한국에 가야 살아된다. 누가? 우리 어머니가 큰 누나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누나를. 네. 홍광철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우리 누나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홍광철 씨가 그냥 일을 안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고 돈 좀 생기고 근데 제일 나쁜 게 있는 게 이 사람이 우리 누나 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오면은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재산이 없잖아요. 돈을 다 쓰고 없을 때는 통째로 먹어치워요. 돈을? 이 홍광철 씨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탈북자들 보낸 돈을? 보낸 돈을 잘 주다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 싶으면 수수료 10% 먹으면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이돈 대기 시켜가지고 덮쳐요. 일부러? 일부러. 그 돈을 다 뺏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탈북자들의 돈도 많이 갈취를 했겠네. 많이 갈취를 했죠. 갈취를 했고 그리고 저는 아니 그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다른 탈북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군번이 안 되네. 그래서 남을 욕하려면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눈에 피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남을 거론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옛날부터 전해져는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홍강철 씨 얼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에? 그렇죠? 이게 홍강철 씨 얼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려야지. 이게 뭐 되겠어요, 이게? 이 홍강철 씨 얼굴이 좀 크게 나오게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탈북을 해서 올 때는 아마 60kg 초반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78kg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교도소는 아니죠.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마약을 못 하니까 먹는 대로 그냥 살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 저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아마 이 어머니 같은 조국이에요.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 약 끊게 만들어줬고 모르죠. 뭐 지금은 약을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라서 술만 먹던 사람이 왜냐면 그거는 아직 그 아침부터 술을 달라고 하는 게 있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도 그냥 아침부터 술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좀 안 좋게 된 계기 여기 와서도 그렇죠. 예. 여기 와서도 그랬다는 그렇죠. 거지. 근데 그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매형에 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는 혼자서 뭐 아직 출가 가기 전이다 보니까 큰 누나네 집이니까 당연히 그 누나하고 살 동안은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누나한테 죄스럽고 미안하고 진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뭐냐면 둘 다 이거 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홍광철 씨랑 우리 누나랑 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 이상인 거예요. 정신병이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누나가 한 번은 홍광철 씨하고 둘이 약하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7층에 살아. 이 사람들이 우리 누나하고 홍광철 씨가 7층에 살았었어요. 7층에 살았었는데 밤에 자다가 야 이 개같나요? 저 밑에 너 좋아하는 남자 새끼 7층에서 너 찾는다. 이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누나를 두드려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그 부인을 막 팬 거예요? 야 엄청나게 때렸어요. 진짜? 예, 엄청나게 때렸어요. 때려서 우리 누나가 아니 여자를 때리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전 와이프도 그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누나가 키가 1m 50이에요. 1m 50에 몸무게는 한 40kg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그냥 초등학교 학생이나 같은 그런 여자를 때렸는데 얼굴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냥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약을 하니까 마약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약을 어느 정도 안 하고 술 먹고는 또 미친 듯이 사람을 패요. 그래서 어느 땐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제가 가고 엄마도 가고 해서 가니까 누나가 7층에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7층에서 목 매달려고. 어이구야. 그래서 제가 문을 뜯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아시잖아요. 그렇지. 막 이런 자물쇠를 4개, 5개씩 설치하잖아요. 못 뜯어요. 맞아. 예. 그래서 그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누나 자살 시도하는 걸 그때 했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누나를 그때 살렸었는데 그때는 그 홍강철 씨가 너무 때려서 그랬구나. 약을 하고 너무 여자를 지금 살고 있는 그 와이프는 맞지 않고 사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요즘 날 방송에 나와서 홍광철 씨가 이러더라고. 허이르기 어머니가 지금 있는 여자랑 한국에 갔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자를 만나서 산대요. 진짜?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었나? 우리 어머니가 무슨 그런 얘기를 했는지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했다고 합시다. 그걸 지금 있는 집사람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이게 50 다 돼가는 사람의 사고 수준에서 나오는 이게 언어인지 저는 감히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저 사람? 73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73년생. 그러면 지금 48인가 9인가 뭐 8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홍광철 씨가 방송에 나와서 저보고 돈 100만 원 뭐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아마 지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를 알았던 분들한테는 허이르기 돈 100만 원 술 한잔 먹는 돈이에요, 솔직히. 영업을 하고 아니 사업 잘하시잖아. 영업을 하고 또 접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를 알고 저하고 술 한잔 먹으셨던 분들은 제 술 한잔 먹는데 돈은 어느 정도 쓰는지 다들 알 거예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아는데 그 돈 100만 원을 제가 사기쳤대요. 그리고 방송에 하는데 홍광철 씨한테 내 이 방송을 빌어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나
누나 살리라고 내 하나원에서 정착금 단 1전도 누나가 체포가 됐다고 누나가 체포가 돼서 뭐 막 정치범으로 간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홍광철 씨가 북에 있을 때 하나원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가서 돈을 준 누나 재판하는 날짜는 지나가요. 재판 날짜에 제가 어떻게 돈을 보내야 되니까 하나원에서 목사님 돈을 빌려가지고 예. 중국에도 400만 원 다 보내고 하나원에서 보내고 하나원 나올 때 제가 받은 나라에서 받은 정착금은 목사님한테 다 드리고 저는 단돈 1전 없이 대한민국 땅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보냈는데 제가 확실하게 돈을 보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빌릴지 안 빌릴지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원에서 예. 그 돈을 돈 보내는 그때 당시는 돈준의 집이죠. 그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낸 걸 모르고 그 집에서는 제가 보낸 걸 알고 있는데 예. 홍광철 씨가 우리 엄마보다 먼저 간 거예요. 그때 당시 홍광철 씨가 우리 누나가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또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한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임무를 받고 도주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 상황은 모르지만 받으려고 탈북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네 집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홍광철 씨가 돈 가지러 갔는데 그 여자네 집 돈이 아닌 거 알았어요. 제가 보낸 돈인 거 알았어요. 누나를 살리라고 보낸 돈. 그 돈을 통째로 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 바람난 여자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려고 그 돈을 진탕치듯 쓴 거예요. 절반을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들 돈이란 소리 하면 안 주니까. 우리 고객이 보낸 돈인데 너가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내 나라에서 보니까 절반을 썼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누나를 진짜 사형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걸 그 돈을 뿌려서 누나를 5년 형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년 살고 나왔는데 그 돈 빨리 주세요. 일단 주세요. 내가 뭔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남이 이 허이루기가 하나원에서 준 정착금 400만 원을 그대로 보낸 걸 당신이 그걸 가지고 꿀꺽 먹어치고 한국에 와서 그 여자하고 뭐 산다 만다 뭐 하더니 지금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딴 여자랑 예, 이제 딴 여자랑 살죠. 그 여자 어디 갔어? 그 여자야 이 사람이 심성을 알죠. 왜냐면 중국에서 오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뭐 둘이 저랑 홍광철 씨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뭐 영상 통화 사랑해 자기야 뭐 이러던 난 그 여자가 사는 줄 알았어요. 예. 딴 여자랑 살고 있대. 딴 여자랑 살고. 예. 그 중국에서 애를 낳았다는 건 뭐야? 중국에는 지금 살고 있는 여자의 딸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고 홍광철 씨의 그 딸이 북한에 또 둘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딸만 낳구만. 예, 그래서 아무튼 참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능력자예요. 그 자기 살고 있는 마누라가 감옥을 가서 지금 감옥 가는 상황에서 바람난 여자랑 같이 한국을 도망치면서 그 처남이 보낸 돈을 그냥 꿀꺽 먹어치고 지금까지 시험을 다듬고 있는 홍광철 씨는 그렇게 돼서 홍광철 씨가 탈북을 했어요. 그 후에 제가 홍광철 씨가 어떻게 탈북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홍광철 씨가 탈북을 해서 여기를 왔는데 국정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예. 국정원에 전화가 왔는데 홍광철 씨 처남 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됐냐 하고 쫙 물어보니까 홍광철 씨가 간첩이래요. 본인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자기가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랬는데 뭐 억울하다 그래요.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국정원에서 뭐 핍박하고 뭐 완전 뭐 해유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광철 씨도 북한의 구치소라든지 유치장 들어가 봐서 알 거예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안 때려요. 때리지도 않아요. 뭘 때리긴 뭘 때려. 여기는 호텔이에요. 북한의 그런 보이사령부 감옥에 가서도 7개월씩 있던 사람이 여기 감옥에서 6개월 만에 본인이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대요. 너무나도 유혹하고 해유하고 이렇게 자기를 독방에 넣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간첩이 아니라고 결국 뒤집은 거죠. 간첩이 아니다. 국정원에 넘어가라 해서 그럼 본인 말을 인정합시다. 간첩이 아니라고 합시다. 국정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서는 그 왜 간첩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은 간첩같이 보인다 이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넘어온 사람이 북한을 저렇게 옹호하는 것 자체가 아니 뭐 전번에 한번 뭐 방송하는 거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 아니 뭐 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을 막 몸 얘기하더라고. 예,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장군님의 혹시나 북한에서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그냥 쭉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그 다박살 쳐서인가? 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막 하는 걸 내가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탈북에서 넘어온 사람, 저는 북한에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치장에 들어가 봤거나 이런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은 진짜 생지옥이에요. 생지옥이지. 지옥이죠. 그게 사람 살 때예요. 지옥이지. 아니 여기는 제가 서울 가서 살고 싶으면 서울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고 싶으면 미국 가서 살고 그런 북한을 옹호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북한의 평양 그 이번에 새로 생긴 여명결이 척 걸어놓고 방송하는 거 보면 북한을 위해서 그냥 계속 쭉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번에 그 참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숨어있던 이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머리를 쳐드니까 이제 한 방에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뒤에 보게 되면 팩트 체크에 의한 북한 바로 알기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지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상식을 깬다는 취지로 김련희 씨와 홍강철 씨가 아주 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알고 있는 북한은 무엇일까요? 김련희 씨와 홍강철 씨가 알고 있는 북한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희들한테 큰 의문입니다. 의문. 예,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에 왈가왈북인가? 왈가왈북 맞죠? 예, 그거를 통해서 온갖 탈북 동료들을 비난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찬양, 미화를 하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 북한의 혁명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졸졸 외우는지 아니면 갖다가 뭐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까 어떤 분이 저현병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진짜 간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다라고는 딱히 찍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홍강철 씨가 그 많은, 잠깐만요. 저기, 북민조 사령관님 방송 공유할 때냐고 얘기하네요. 누가요? 북민조 사령관님이요. 뭐, 공유하세요. 네. 좋아요. 홍강철 씨가 요즘 날 와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 본인한테다가 그렇게 본인을 공격하는 방송을 하니까 홍강철 씨는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나중에도 보고 계신다면 본인을 아니 우리가 간첩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방송 지금 국민조선이 한 걸 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울면서 억울함을 울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서 탈북까지 시킬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다. 홍강철이 죽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물어봐라. 무산에서 날 모르는 사람 간첩이다. 아니 무산 솔직히 그 시골 왜 무산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고 해서 무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동네가 아무것도 없어서 무산이야? 없을 무자에 산산이에요. 무산. 산밖에 없다.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산이다. 그런 무산에서 와서 무산에 자기 이름을 때는 그렇게 나 이제는 50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요. 뭐 깡패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딱 가슴 찔리게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을 공격하는 방송을 하나 보니까 울면서 북한에서 탈북까지 시켜서 자기를 증명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여지껏 까댄 탈북 인사들은 그 사람들은 당신하고 똑같은 지금 심정이에요. 당신한테 지금 뭔 피해를 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호일이가 지금 홍강철 씨한테 뭔 피해를 줬어요, 지금. 아니 왜 잡다 제 처남까지 이제 싸대고 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허일욱 씨가 원래 안 나올 건데 그대로 넘어오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 저에 대해서 막 거짓으로 막 까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좋더라고. 제가 북한에서 권총까지 들고 다녔다. 북한에서 3인이 권총을 들고 다니면 이건 조선시대로 말하면 암행어사예요. 엄청나게 높은 직급이에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가 권총까지 휴대하고 다니는 민간인이다? 이러면 전 비밀 보이시던 야, 왜 탈북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지. 허일욱도 간첩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홍원자 씨. 당신이 여지껏 공격한 탈북 인사들 그리고 하도 공격을 하다가 더는 스토리가 없고 방송할 게 없으니까 제 처남을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처남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야, 왜 그 말을 하시지? 처남을 까는 매형. 참 보기 좋죠.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고도
방송 출연 북민전에서도 나가서 하려고 할까? 제 개인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 허이룩, 너는 방송에서 홍강철 씨가 이렇게 말하던데 너는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아니 홍강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밝히라면 내가 밝혀요? 저는 홍강철 씨가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해도 제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왠지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이란 왜 홍강철 씨가 왜 갑자기 제 처남을 공격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그 살고 있는 여자한테다가 홍강철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우리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찌르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보니까 그 와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찌르기 했길래 그냥 받아줬는데 저보고 뭐라 그렇게도 찌를 년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건 어떤 여자야 했는데 보니까 그런 여자더라고요. 근데 반말을 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저는 악감정이 없어요. 홍강철 씨랑 살고 있는 그 와이프 이름은 아는데 여기서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이름 할 필요 없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홍강철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떤 추잡한 행동들을 했는지 제가 메신저를 보냈어요. 여기 뭐 집사람한테다. 여기서 홍강철 씨 와이프인데다. 여기 와서? 여기서. 그게 불과 한 3개월도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 홍강철 씨 와이프가 그렇게 사기칠 게 없어서 북민전에 가서 사기치고 다니냐? 북민전 사령관님 보고 계시죠? 북민전에 가서 제 돈을 쓰면서 저는 일전 얻어먹은 게 없습니다. 예? 북민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탈북민 연합대 할 때도 식대 2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가서. 무슨 식대를 200만 원씩 저녁에 그 다 모여서 밥 먹으러 식당 갔을 때 식대가 180 얼마가 나왔는데. 근데 허일욱 씨가 참고로 그때 우리 누구야 한성욱 모자 사망했을 때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밥값을 여러 번 내는 걸 내가 봤어요. 진짜 허일욱만한 애국자가 탈북자 중에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북민전에 가서 사기를 친다. 야, 그럼 북민전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북민전 TV에다 홍강철 씨 직접 댓글을 다세요. 허일욱이가 북민전에서 뭘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러는 그 와이프가 홍강철 씨 와이프라는 여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북민전에 가서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방송에 나가서 매출 12억이라고 사기치냐? 지금은 사업을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잘 돼서 팔았으니까 잘 된 거죠. 17억까지 올랐습니다. 17억을 만재는 받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홍강철 씨 와이프한테다가 네 신랑 건사나 잘해라. 네 신랑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냐? 하고 쫙 보냈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면 그냥 넘기면 돼요. 사람들은 꼭 이런 게 있어요. 진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아프죠. 진실을 말해주면 미쳐 날뛰어요. 아프죠. 예, 제가 예를 들어 북한에서 예를 들어 누구를 불구를 만들고 왔어요. 예를 들어 그걸 숨기고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저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새 사람으로.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저의 각오를 들추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쳐요. 그때는. 미치지. 그래요. 맞아. 그래서 제가 홍강철 씨 그 집사람 되는 사람한테 너 신랑 건사나 잘해라. 너 신랑 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냐? 쫙 보냈어요. 그 다음 날로 방송을 했어요. 허이루기를. 그러니까 순수 개인 감정이구만. 저는 개인 감정 없어요. 그러면 홍강철 씨는 이 예란을 아직 안 깐 것 같아요. 이제 깔 거예요, 곧. 깔 거예요. 그래, 나 까도 뭐. 그래서 괜찮아. 그 내용인 즉은 제가 가볍게만 얘기를 한다면 홍강철 씨가 감옥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홍강철 씨 증언을 써달라고 뉴스타파 그리고 MBC 사장이 된 그 누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홍강철 씨가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다. 그때 당시는 내 매형이니까. 여기 와서 누구랑 사는 것도 아니고 홍강철 씨가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나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탈북 하기 직전에 뭐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누나가 잡혀가기 그 후에 제가 안 내용이겠죠. 그 후에 알았죠. 아니 글쎄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홍강철 씨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칠청 아파트에서 우리 누나랑 부산에서 살 때 그 우리 누나하고 알았던 그러니까 그 북한 보위사령부 7처 지사가 있어요. 부산에 지사가 있는데 뭐 거의 가족같이 지냈어요. 홍강철 씨 우리 누나랑 둘이는 가족같이 보위사령부 7처랑 가족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 계속 임무도 받고 뭐 탈북자들 누가 색출도 해주고 둘이서 뭐 거의 뭐 탈북자 가족들도 몇 명을 잡아 넣은지 모르겠지만 저간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그래. 일을 좀 했다. 네,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홍강철 씨가 탈북할 때 그 간첩 사건이 그 터지게 된 이유는 누군가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기서 제가 홍강철 씨 법을 너무 좋아하니까 조심조심. 예, 법을 너무 좋아하니까 왜 예.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지. 근데 뭐 얘기를 하니까 법으로 대응한다. 법으로 예. 대응하든 말든 그건 저는 예,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예. 저는 뭐 그리고 홍강철 씨를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그렇게 노력한 그 처남의 그 증거 파일들을 방송에서 그거 공개하면 어떡해요? 그게 개인 자료인데. 그렇지.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하고 탈북하게 될 당시 그 우리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좀 너무 길게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누나가 5년 만에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누나 와. 걔 잡자. 누나 뭐라고? 걔를 잡으면 누나 죽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홍강철을 잡으면 누나 죽어야 된대. 소름이 돋아요. 그래요? 북한엔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된대. 홍강철 씨가 감옥에서 이 사건을 진행 중에 저는 그때 그 변호사들이 왔을 때 홍강철 씨도 체포됐었어요? 여기서 체포가 됐죠. 아니 북한에서는 체포가 안 됐어요. 아, 북한에 체포가 안 됐죠. 체포가 안 됐는데 그때 당시 홍강철 씨가 간첩으로 해서 제가 유력한 그 증인이잖아요. 네, 가장 유력한. 네, 가장 유력한 증인인데 저는 그때 당시는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홍강철이가 간첩이면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약하고 술 먹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찹찹해서 그냥 어디에 무슨 여자 엄마 눈을 뜨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한테 누가 간첩 임무를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 저는 간첩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살 때부터 데려가서 총 쏘고 컴퓨터 탁 하고 독수리를 탁 하고 이런 간첩을 생각했지 요즘은 생계형 간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간첩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2015년 네. 김정은이가 2015년 1월 5일에 네. 김정은이가 그 대남 일꾼들에게 뭐 지시를 한 네.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탈북자들 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탈북자들을 네. 이렇게 위장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네. 그 자기들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조선족들이 있죠. 네. 그 조선족들은 한국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업에 그러니까 대남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제안은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홍강철 씨가 간첩으로 해서 구치소에 제가 접견을 갔어요. 그때 변호사들한테 제가 그 증거를 주고 할 때 간첩이든 간첩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난 내 매형이 감옥 가는 게 싫다 그냥. 그래서 난 최선을 다 해보겠다. 그래서 그럼 생명이 은인이네. 그렇죠. 뭐 요즘 날 방송에서도 그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저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본인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국정원 재판 받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변호사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홍강철이가 북한 보위부 정보를 했다는 건 절대로 재판장에서 말하면 안 돼. 누가? 변호사들이. 홍강철 씨 변호사들이 저한테 거기 와서. 민변 아니야? 민변이죠. 그래서 그 말하면 아직은 북한에 대해 판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간첩이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갚고 사세요. 어떻게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습니까? 제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정보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예, 법정에서. 법정에서. 북한 보위부 정보원 맞습니까? 정보원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보니까 한 명 건너 다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다. 그렇게 홍강철 씨가 지금 정보원으로 해서 간첩으로 간다면 저부터도 그런 간첩이다. 저도 북한에 정보원을 했었습니다. 탈북자의 절반은 그런 간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정보원이라는 건 여기에서 그냥 끈앞풀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간첩으로 세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변호사들이 그러면 그때 중간을 잘못해줬구만. 나는 북한에 정보를 안 했어.
아, 그래요. 이 박사님 안 했겠죠. 저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북한에서 뭐 인정을 해요. 뭐 누나하고 뭐 매형이 돈인지 우리 누나가 더 벌었어. 뭐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큰 누나 호혜옥이가 당신을 벌어서 목에 살렸잖아. 솔직히 말해. 난 누나한테서 가져갔지 당신한테서 가져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뭐 저를 뭐 챙겨줘.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북에서 저하고 매형 처남이었으니까 여기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형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인간적으로. 그 알몸에 나온 걸 제가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만큼 돈을 쓰면 대접했습니까? 그건 기억 안 나요? 참. 많이 대접했나?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체를 다 맡겨버리고 동해로 갔다 남해로 갔다 서해로 갔다 그냥 갔다가 그냥 진짜 럭셔리한 술집은 다 데리고 다니고 그냥 근데 100만 원 제가 사기쳤다고요? 야, 얻어먹은 술값이 얼마인데 그 돈을 제가 사기쳤다고. 그것도 제가 참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1억 사기쳤다 그러지. 좀 그래 같은 값이면 좀 1억 정도 올려주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증인들이 당연히 다 있죠. 제가 어떻게 돈을 썼으며 어떻게 돈을 썼으며 밤에 형님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고 제가 세상에 제가 이런 말은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 어느 술집에 갔는데 야 천안 매형이 술집에 온 건 나중에 처음 본다 그럼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내 그때 당시 처남으로서 진짜 북한에서 당신한테 내가 은혜를 진짜 뭔가 받았다면 그건 몇 배로 갚으면 더 갚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형님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 나온 사람 여러 간다고 어떻게 허위가 했냐면 여기서 동해로 갔어요. 동해 가서 해수욕을 다 했어요. 강릉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뭐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강릉에서 대리 불러서 가서 술집 다니다 보니까 술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동네만 한 데가 없잖아요. 정보력은. 강릉에 가서 술 먹으러 다니다가 저녁에 술 먹자고 하니까 동네처럼 이렇게 정보가 없으니까 그 진짜 맛있는 술집 괜찮은 술집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술 한잔 먹고 거기서 제가 강릉에서 대리를 불러서 성남에 와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대접하고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참 개버릇은 남을 못 대준다고 저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데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깁니다. 예. 그래 놓고는 저랑 같이 갈 때는 당연히 제가 돈을 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비싼 술집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술 한잔 먹고 자기가 산다고 데려가서는 밤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야, 내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 빌려달래. 그 아주 좀 찌질하네. 아니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렇지. 술집을 가지 말아야죠. 그럼. 술집 가서는 야 얼마만 묻혀줘. 아 없어요. 주면 졌지 전 돈은 안 빌려줘. 알잖아요. 돈 빌려서 못 받는 거. 안 돼.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술만 먹으면 지금 그 집사람이랑 근데 메시지 했던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집에서만 나오면 사고예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요. 왜? 난 나이 50대도 저렇게 여자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근데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어느 여자를 여기 한국에 와서 어떻게 만났다는 거는 말을 못 해드리겠지만 이미 당신이 살아온 각오를 시청자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전 여자 지 와이프의 애들 진짜 벌어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참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직장 생활 안 가고 집에서 술만 먹으니까 역시 남한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진짜 노래를 전공했고 음악을 전공했고 무대에서 손에다 흙 한번 못 묻혀보고 살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나와서 그 첫날에 노가다를 나갔어요. 바로 노가다 나갔어요. 어떤 노가다? 일을 건설 현장 나간 거죠. 돈이 없으니까 뭐 누나한테 다 돈 보내고 목사님 돈 빌려서 보내고 없으니까 나갔는데 저는 북에서도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솔직히 일을 하면 보수를 안 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회에서도 저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2등을 하면 잠을 못 잤어요.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와 일을 하면 일을 한 것만큼 돈을 준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애 셋 다 열심히 무럭무럭 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단돈 일전 누가 바쁘다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딸 쌍둥이 아버지. 예. 야 축복받았어요. 근데 그 홍광철 씨도 이제 온 지는 7년이 돼요.
다이아몬드 메달을 따신 거예요. 예. 근데 북한에서 일하기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네. 그냥 술 먹고, 그냥 깽판 치고, 그냥 어디가 네. 주먹질하고, 여기 와서 주먹질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려면 지금 현재를 보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냥 다 나옵니다. 7년 동안 당신, 야, 이 대한민국 일 안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왈가왈부만 나라에서 그 수급비 주는 거 조금씩 이렇게 그거 가지고, 수급 받아요? 뭐 옛날엔 수급자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니야? 왈가왈부해서 시청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뭔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어디 그냥 뭐 술 한잔 먹을 돈이나 어디서 용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7년 세월 지금 한국에 와서 다이렉트 아니 날 찾아오려면 대한민국에 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제 삶이 지금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네. 근데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여지껏 탁 탈북 인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탁 살아왔습니까? 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당신 뭘 안다고 자기가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격이란 말도 뺄게요. 당신이 뭔데 평가를 해요? 음. 알면 뭘 알아요? 그래봤자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알아요? 어디?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거짓 날조해버린 그 자료를 퍼다가 자기네가 어디서 그 정보를 받은 것처럼 올려요. 북한 그렇구나. 우리 민족끼리가 인터넷 매체가 폐쇄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 그 대변이네 그냥 대변이. 그렇게 제가 잘 해주고 한국에 나와서 진짜 했는데 야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점 바램이라는 분께서 홍강철이 지금 민변에서 주는 돈 100만 원 받고 살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올라왔네? 진짜인가 이게? 아마 그 정도 주겠죠. 아무것도 그럼... 안 하고 유튜브 시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출연료가 100만 원인가? 많이 주는 건데. 뭐 3일에 한 번씩 올리면 30번 한 달에 10번 올라오는 건데 뭐 10만 원씩 줘도 100만 원 줘야죠. 그렇구나. 이게 출연료를 받는 건가? 뭐 이 사람이 이게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상 안 져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 변호사들은 제가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네, 많이 먹어봤어요. 민변 변호사. 예, 옛날에 홍광철 씨. 어느 변호사? 이름이? 뭐 장경욱 변호사도 제가 술 많이 먹었고. 그분은 왜 그렇게 북한을 칭찬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만났을 때 칭찬하던가? 제가 있을 때는 전 북한에 대해 너무 욕이 되니까. 칭찬하네? 사람 봐가면서 북한.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밥도 그 주변 변호사들이랑 좀 먹었는데 저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저기 허강일 씨라고 아시죠? 허강일 위원장님 말하는 아니 그 탈북 종업원. 네. 그 알고 있어요. 예. 그분 얘기에 따르면 이 장경욱 변호사가 예. 이 종업원들을 예.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예. 엄청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일욱 씨 만났을 때도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나 해가지고. 뭐 술을 좀 좋아하시고. 장경욱 씨가? 예, 술을 좀 좋아하시고 뭐 돈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택시만 타고 다니셔요. 예. 차 운전 안 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해서 멋있어요? 만나면? 평범한 아저씨죠. 평범한 아저씨. 예. 대머리. 대머리 아저씨인데 평범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는 근데 뭐 우리 허일육 대표한테 북한으로 좀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는 한 적이 그런 없어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칭찬을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뭐 칭찬 그런 거는 뭐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는 홍강철 씨니까 내 매형이었으니까 내가 그 옆에 붙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거지. 저 앞에서 뭐 북한을 그 사람이 뭐 찬양한다면 그때 제가 군대에서 갓 전역을 했을 텐데. 그때 투지가. 그때는 뭐 대한민국에 제가 세금 많이 냈어요. 왜냐면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때 당시 뭐 김일성이 찬양하거나 뭐 이랬으면 아마 뭐 홍광철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북한에서 탁 격술 팍 난다긴다 했었다고. 자기 뭐 장교였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나를 격술 배워줬다. 저도 참 잘한대요. 자기가 날 격술 배워줬다. 아니, 내 하나는 날 언제 격술 배워줬어? 대박이다 진짜. 야. 안 배워줬어? 제가 그때 군대가 있었는데 뭔 격술 배워요? 살다. 그리고 홍광철 씨가 말하는 게 있어요.
뭐 타령하고 생활제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령 네. 자주 했어요. 예. 집이 바로 앞인데 집이 바로 앞인데 심심하면 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한 군 생활을 잘 안 했다는 거는 우리 지금 적대국가 아닙니까? 적군에게 그만큼 충성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에 와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걸 왜 비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 아니 이분은 예. 김정일 장군에게 엄청 충성했다는 식으로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을 했으면 뭐 그러니까 어버이 장군님. 어버이 장군님 저 그런 그렇게 방송을 좀 그렇게 사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자유로운 나라야. 자유롭고 맞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수급비나 아니 타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자유로운 나라예요. 북한은 배급소에 가면 뭐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네. 있잖아. 그럼 일 안 하면 배급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무직업자 배급 줘요? 안 안 돼요.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 안 하면 기초생활 수급비라는 걸 주잖아. 뭐 제가 그 한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수급비를 받으면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야, 참 좀 매너가 없는 게 천주교 그러니까 그 지금 민변에서 그 천주교 이렇게 쉼터 같은데 교도소에 나오면 예.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은 아니 이 좀 바램이라는 분이 홍강철을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설이 홍강철이 강건해서 영양실조 만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잠시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홍강철 여기 무산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무산에서 온 아니 이게 막 댓글이 막 엄청 올라오네.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인가 봐. 저 잠시만 홍강철이가 무산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일 안 하고 그냥 건들건들 살고 그냥 반깡패처럼 사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무산에서는 이 사람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무산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 사고뭉치였어, 사고뭉치. 사고뭉치. 근데 이 사람 일 안 다니고 그냥 반 건달로 막 흔들어도 술만 먹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 여기 탈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죽했으면 탈북했겠어요. 더는 북한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좀 먹고 살려고 밀수를 좀 했고 먹고 예. 살려고 좀 불법을 안 하면 저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하든 그래 북한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남한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스운 얘기인데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북한 제가 있을 때 뭐라 그래? 한국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거. 야, 우리 경찰의 유래를 보면은 경찰이 먼저 생겼을까요? 도둑이 먼저 생겼을까요? 깡패가 먼저 생겼을까요? 경찰이 먼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법이 존재하는 거다. 그건 맞아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나쁜 놈이 먼저 생겼을까요? 경찰이 먼저 생겼어요? 경찰이 먼저 생겼대요. 왜? 나쁜 놈이 먼저 생겼. 경찰이 생겨서 나쁜 놈이 나오게 만들었대요. 그렇지. 예. 모기 사슬이니까. 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무산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무산군 보호부에 들어가 매 맞고 고문당하고 이제는 더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무산에서 온 사람들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다 자기를 그 옹호하는 줄 알아요. 자기 집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수다하고 탈북 인사들 까고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고 이걸 무산 사람들이 자기를 야 무산 시골에서 와가지고 무슨 무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어떻게 북한에서도 일도 안 하고 그걸 건들건들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사람은 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게 되게 많은 척 하는 게 뭐냐면 김현희 씨 있잖아요. 김현희 그 진짜 알죠? 그 사람은 북한의 공작원이지. 김현희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말해주잖아요. 그렇지. 비행기 폭파범. 근데 그 사람이 가짜 간첩이라는 거야. 아유, 내가 진짜 김현희가 막 뭐 아니라고 나와서 뒤따 그 황선 있잖아. 황선 북한에 가서 애 낳고 그리고 하자. 홍광철 씨 그 탈북 왈가 왈북이라는 이 채널에 출연하신 세 분 제가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난독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왜?
제가 방송들에 나가서 평양음악대학이라고 여기다 배지를 달고 나갔어요. 예. 저는 평양음악대학 통신을 나왔다고 했지 평양음악대학 주간을 졸업했다고 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직장에서 예술단에서 추천을 올라가서 여름에 올라가서 집중교육 받고는 통신을 음악대학 졸업했다고 얘기를 했지. 예. 원래는 그러면 전문학교 졸업했나요? 아니 저는 아무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예술단에 오디션을 합격했어요. 오디션. 네, 원래. 오늘 노래 한 곡 좀 해봐. 아니 이제 미스터 트롯 나가야 되잖아. 뭐 저기 요즘에 그 뭐지? 많이 SBS도 많이 나오고. 트로트. 트로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해? 발라드? 발라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전하면서. 요즘은 트로트를 해야 되잖아. 아이 뭐 우리 이 박사님하고 저는 연령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이라니까.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트로트를 안 봐요. 발라드를 잘하나?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요즘 발라드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발라드 하나 한 곡 좀 해봐요. 천천히 하죠. 뭐. 아이 오늘 좀 한 곡 해요. 아니 나중에 해요. 아니 말을만 해가지고 소리가 안 좋아요. 아이 괜찮아. 해봐요. 지금 댓글들이 지금 너무 재밌어서 자주 나오래. 최고 유머스럽고 재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노래 한 곡 좀 해봐요. 그러면 예, 뭐 할 거야? 트로트 하라면 트로트 해야죠 뭐. 트로트 그래야 이제 여기서 연습하고 이제 미스터 트롯 저 임영웅보다는 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엄마 생각 갑자기 나요. 좋아요. 홍시 할게요. 홍시. 아들이 지금 어디를 간대요. 여기 요즘 보면은 금명이 있어가지고 네. 홍시 MR 탁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해봐봐요. 제가 시청자 아니 서비스로 제가 특급 서비스로 제가 이제 원래 노래를 하려면 네. 이게 목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맞아. 그래 말을 하면 목이 금방 물 좀 갖다 드릴게요. 물도 뭐 한 잔 먹고 하죠. 뭐. 예. 물 좀 한 잔 좀. 대접을 해야 돼.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남한에 와서 음악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사업했잖아. 사업을 했죠. 왜냐면 음악 하는 네. 것보다 일단은 돈이 먼저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셋을 그래요. 키우려면 돈 한두 푼 벌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맞아. 그 딸내미 또 뭐 잘 키워야 되잖아. 응? 그래서 제가 참 그 나훈아의 홍씨가 제가 네. 북한에서 어머님을 북에다 두고 내려와서 음. 그 제일 와닿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 홍씨 홍씨. 홍씨를 제가 내 말이 어디 있나? 홍씨 MR 치면 와 있다. 이건가? 제가 1절 하고 반응 좋으면 2절까지 해드릴게요. 좋아요. 예. 홍씨는 여러분 댓글 전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사장가 대신 족가슴을 내주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도 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며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도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트로트 괜찮죠? 노래 좋다. 와, 반응도. 트로트 괜찮네요.
임영웅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 마이크 들고 하면 다르죠,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지 막 라이브를 막 했는데 홍광철 씨도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방송에서 노래를 하더라네. 진짜 100점 나왔습니다. 근데 바램이라는 분이 부산 사람인가 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버지가 선전대 대장을 했는데 홍강철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선전대 대장을 했다네. 좀 복잡했다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구나. 부전자전. 그리고 이 홍광철 씨가 그 처음에 그 구치소에서 나와서 1심에서 무죄 받았으니까 나와서 예. 어디를 가냐면요. 우리 천주교, 이 사람이 천주교를 다녀요. 야, 전 어디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술을 먹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요? 너무 노래 잘한다고 100점 나왔습니다. 잘하네요. 와, 노래방 갈 필요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반응이 너무 좋은데. 2절 마저 갈게요. 나훈아 뺨치는 실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절 마저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남겨둔 거죠. 좋아.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네. 아, 잠깐만요. 네. 반두가 살짝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네. 내가 이렇게 찍고 있을게. 아니,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배철이 치고 돌아가오시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비춰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며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신다. 와, 진짜 잘하네. 빨리 미스터 트롯 나가야 되겠다. 미스터 트롯. 에? 야, 트로트 진짜 제가 트로트를 잘 안 하는데 와. 트로트를 여기 막 가수 하세요. 가수 맞습니다. 예, 가수예요 원래. 예, 가수 하네요. 내가 TV 조선에 어떻게 하나 가가지고 올해는 없대요. 올해는 없더라, 봤어요. 예. 미스 트롯이 있고 네, 내년에 미스터로 가는 거죠. 내년 2월인가 네. 그때 미스터 트롯을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 무조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홍광철 씨 얘기하러 왔다 노래를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내가 이게 그 교도소에서 나오면 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쉼터라는 걸 마련해 줍니다. 홍광철 씨가 처음에 나와서 어디를 갔냐면요. 천주교에서 해주는 저기 뭐 여기 근처에 얼마 멀진 않아요. 이 동네에서. 그 쉼터에 있었는데 그래도 천주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룰을 좀 따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나오던가. 아니 그 천주교 그 쉼터 바로 앞에 편의점 있어요. 아침부터 거기서 술을 마는데 거기에 신부님 지나가면 술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강력 범죄도 짓고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새롭게 좀 살려고 새 삶을 살려고 다시 막 그 쉼터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맨날 술 먹고 들어가서 이 긍시렁 대고 긁어대니까 이 사람들한테 합창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요? 완전 민중의.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저는 그때 애가 있어요. 누가 싸운다고 거기 가서 같이 때리겠어요.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이런 말은 홍화철 씨처럼 제가 어깨에 힘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디가 맞고는 안 다녔거든요. 맞고는 안 다니다 보니까 그 밤에 맞아가지고 붕붕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움 잘한다면서요. 왜 맞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 생각 갑자기 나네. 왜냐면 제가 그 북한 여기서 잠깐 좀 오버되면은 예. 우리가 격투기도 보면은 예. 60kg대, 60kg 키로수를 맞춰요. 맞추지. 예? 예. 90kg짜리 60kg 싸움 안 시켜요. 안 시키지 못하지. 북한하고 나만 붙으면 예. 북한 안 돼요. 저 그거 하나는 인정해요. 되지, 안 되지. 아니 애들 요만한 애들이 아마 그렇지. 1대5로부터도 못 이길걸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북한에서 제가 솔직히 제가 지금 한 85kg에 음. 키가 70이거든요. 북한에서 1m 70이면 작은 키는 아니에요. 남자가. 큰 키지, 큰 키지.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왜 저는 이렇게 작아요? 작아? 너무 작아. 70 너무 작죠. 남쪽에서는. 그래요? 키가 작죠. 너무 작은 건 아니지 그래도. 북한 군하고 남한군 붙으면 야, 못 이겨요. 체급이 애하고 어른이라니까요. 그렇지. 싸움 그렇게 잘했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말을 하니까 남 때렸겠죠. 자기보다 덩치가 작거나 어리거나 여자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때려봤지. 네. 그 쉼터에서 맞았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 하는데 야 당장 일로 와. 네. 왜 그러니까 야 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혼자 죽이지 왜 날 불러요? 예. 혼자 죽이지 왜 날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쌈박질하고 거기서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무슨 그 같이 탈북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꼬셔가지고 바람 우리 누나 감옥 잡혀가고 예, 바람난 여자랑 예, 도망칠 때 그 여자하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아이고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좋은 남자. 아이고 야 아침부터 수전증에 부들부들 떨면서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수전증 있어요? 아이고 저 지금 저도 살 많이 쪘거든요. 저 많이 쪘는데. 근데 코가 빨간 거 보니까 알코올 예, 중독인 것 같고. 그럼 저는 뭐 저 코가 좀 빨갛죠 사진에는? 저도 술을 자주 먹는데 요즘 끊었어요. 술을 끊고 야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서워서 얼굴이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부은 얼굴이 항상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치료를 저는 방송에 나가서 자기한테 피해주지 않은 우리 탈북 인사들을 까는 것보다 자기 그 치료를 좀 먼저 해서 그리고 건강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맞아가지고 한국에서 싸움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사람한테 사비금이라도 받으려면 맞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빈땅의 시작이 왜 맞아요 그때는?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되지. 뭐 자기 방어라도 해야죠. 뭐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좀 맞는다 쳐도 둘 다 쉼터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합창례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가지고 얼마나 술 먹고 들어가서 깐죽됐으면 그거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처음 맞았겠어요. 엄청나게 맞은 거죠. 어디가 좀 제발 싸만다는 소리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나이 50대 가지고 싸움 얘기를 자기 한 주먹했다. 야 탈북자들 온 사람 중에 북한에서 난다긴다 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왔지 머저리는 한 명도 없어요. 전혀 밀리다 왔어. 그렇겠는지 모르겠는데 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라의 수업비나 거기서 뭐 100만 원 주는지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카메라로 저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처럼만 사세요. 그냥 저처럼만 사세요. 뭐 근데 그걸 방송에서 참 찬양할 거 없기도 없네. 근데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이게 진짜 그럼 자기가 아는 북한은 뭐야? 아니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북한은 그렇게 칭송해요. 당신 남자 동생 결핵걸려 죽었잖아요. 3년 전에. 그렇게 당신이 칭송하는 그 국가에서 왜 결핵걸려 죽어요? 왜 결핵걸려요? 너무 열받지 말고. 아니 자기 동생까지 나라가 동생이 폐결핵 걸려 죽었다고 하지만 맞아. 나라의 보건 시스템이 잘못돼서 결핵 환자를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동생도 결핵 걸려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북한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도 북한의 피해자라고 공감했듯이 동생 죽었잖아요. 뭐. 그리고 당신이 북한에서 첫 번째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둘째 우리 누나랑 이혼하고 한국에서 결국 또 살고 언제 이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우리가 나라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다녀? 야 나는 우리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이렇게 점점 오르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 동생도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 딸 북한에 있는 딸 둘도 생이별을 한 거예요. 지금 생이별 나라를 잘 만났으면 왜 북한에 가족 남겨두고 이 지금 생이별해서 다시는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이런 비참한 시국에
그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사생아로 만들고. 근데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렇게 첫 빨아대고 있냐 말이지. 응? 혹시 뭐 협박 받으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가족들이 위협받고 아니 있다면. 다 협박 안 하는데 왜 그 사람만 협박을 하겠어? 저도 보이비에서 전화 자주 와요. 뭐야? 예. 저심에 이렇게. 아니 저는 없는데 제가 그 아들 이름이 선명이에요. 네. 이제 보이비에서 다 아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도 보이비에서 들어갔다 우리 아들이 서울역에서 아들 낳고 호텔 열흘 만에 내 전화번호를 불고 나왔다. 불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불고 나왔는데 여기서 전화 드문드문 오거든요. 뭐라 그래 와서. 이번에 중국 왜 갔다. 중국 가고 다 알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뭐 제가 뭐 중국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놀러도 가고 저 스키 타러 스케일이 커요. 데리고 가요. 스키 타러 겨울에. 그리고 이번에 중국 왜 왔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하지. 이렇게 욕을 해요. 내가 중국 가든 말든. 그럼 내가 물어봐요. 내가 중국 간 거 어떻게 알았대? 갈 때 진짜 누군데도 말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야 어떻게 하는 이거 거야? 뭐 위치 추적하나? 위치 추적까지는 안 하겠죠. 뭐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제가 중국 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참. 근데 조심해야 돼. 그때 예전에 그 탈북자분이 중국 가기 전에 조선일보에 무슨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중국 가서 체포됐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열심히 애들만 키우고 사니까. 아니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중국 갔다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놈들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하시. 누나한테서 들은 거 딱 한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누나 와. 내가 그랬거든요. 와라. 누나 가면 다 까발키겠대. 다 까발켰대. 왜냐면 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뭐 북한에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뭐 탈북까지 시킬 뭐 그런 능력이 계시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방송에서 당신이 엄마 내가 데려왔잖아. 아무 능력도 없어가지고 아유. 네, 한강철 씨 여기 와 있을 때 엄마를 데려줬어요. 예, 제가. 예. 그랬구나. 여기 또 댓글 좀 봅시다. 이륙시 화이팅. 홍강천 까발리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알건데 홍강철이는 정신병자. 또 사람이 댓글을. 정신병자 맞아요. 왜냐면 야, 요거는 내가 진짜 진짜 인간으로서는 차마 입에다 말을 못 담겠으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을 하도 좋아하니까. 그까지만 하세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 또 괜히 또 그 고소당해가지고 또 민변이 또 끌고 다니면 복잡해. 민변 끌고 다니면 복잡하겠으면 복잡하고 저도 맞고소를 하면 돼요. 왜냐면 저를 공격한 인신 공격한 게 있거든요. 그걸 맞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내 매형인데 내 법정까지 같이 가야 되나? 그래서 고소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또 같이 해야지. 이 사람 하면 저도 똑같이 해요. 왜냐면 이 박사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옳은 것도 옳다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것도 맞다고 사실 적시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당연히 홍광철 씨는 나에 대한 거 법에서 벌금형을 내리겠죠. 벌금이든 뭐든 명예훼손으로. 뭐 그렇다고 뭐 감옥살인. 감옥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홍광철 씨한테도 벌금이 나가고 저한테도 벌금이 오겠죠. 근데 당신한테는 그 벌금이 큰 돈이겠지. 술 한잔 먹는, 거이르긴 술 한잔 먹는 돈도 안 돼. 그게. 괜찮아. 그러니까 벌금 내도 상관없다. 벌금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벌금 내자. 그럼 누가 죽을까요? 홍광철 주지.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언제 뭐 저하고 싸우겠어요? 홍광철 몇 년생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네. 73년생입니다. 73년. 뭐 이미 홍광철 씨가 언론에서 다 공개를 해서 자기가 상관없는 건데. 자기가 공개.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열심히 사는 우리 선배님들. 다 자기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하나만 부탁할게. 형님 홍강철 형님 돈이 없으면서 술집 가서 술 산다고 제발 하지 마요. 야, 나 쪽팔려 죽겠다니까요. 아니 돈도 없어가지고 술 사겠다 가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서 데려가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리고 나한테 전화와. 야 이리 와. 돈 좀 내 지금 술 산다고 왔는데 돈이 없다 어떡하니. 몰라요. 딱 끊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그 있잖아요. 머리 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이에요, 병. 여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해요? 저런 얼굴들이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능력, 이건 욕이 아니에요. 형님 네. 보고 계시면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능력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와? 참. 그리고는 맨날 쪽팔려가지고, 술만 먹으면 지금은 그렇게 안 살겠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법정에서 서로 벌금 내면서 살아봅시다. 아, 그렇구만. 아유,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허이룩 옛날에 대표이사였는데 요즘은 뭐 하고 있어요?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라면 그렇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이거 쉬고 있는 거 아무나 못해요. 미스트롯 예. 빨리 연습해야지. 예, 쉬고 있는 거 아무나 못해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지금 출연 좀 도전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미스터 트롯에 그 뭐 좀 관련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허이룩 씨 좀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이룩 씨가 분명히 스토리에 있어서나 이 가창력에 있어서나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 협력 시대에 좀 미스터 트롯에서부터 좀 한번 펀치 한번 올려야죠. 펀치 한번 올려보시라고. 이거 펀치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아시나? 저도 모르는데. 펀치. 펀치라고 해요. 북한에서 막 펀치 올리라 그러잖아. 펀치 올리라고. 그래요? 맞네. 그 책에도 나와요.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손에 네. 살았는데 손자가 이제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할머니 내가 우리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펀치를 많이 올려가지고 펀치를 많이 올려가지고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펀치가 뭔지 몰라가지고 야 네가 말하는 그 펀치가 민물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고 힘내서 그래도 저는 뭐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게 그냥 아니니까. 시청자분들 쭉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황을 보시면 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바로 감이 오니까.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허이룩 씨는 재능을 살려 가수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 네, 기대하세요. 북에서는 무대에서 노래를 제가 했던 사람이니까 큰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죠.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살만 조금만 빼요. 살 빼면 이 완전 라인이 성형했던 소리 들을까봐 살을 못 빼요. 아니 이거 살 빼야 돼. 살 빼야죠. 근데 지금은 뭐 아저씨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 좀 빼고 꽃미남으로 쫙 해가지고 쫙 나가라고. 빼야 된다니까. 좀 빼야죠. 빼셔요. 네, 한 10kg는 아니 빼야죠. 아직 뚱뚱한 건 아니야. 뚱뚱한 건 아닌데 이 화면발을 받으려면 얼굴이 조금 해야 되더라고. 맞아요. 지금 얼굴 작은 건 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닌데 조금 더 원래 화면에 나가려면 라인이 있어야죠. 이렇게 날씬해야 되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허이룩 씨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는 실제 개인의 체험에 기초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홍강철 씨와 김연희 씨가 하도 탈북 동료들을 지금 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탈북자들을 너무너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겨레 또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요즘 탈북자들에 대한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이런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허이룩 씨는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탈북 친구 중에 동지죠, 동지 중에 한 분인데 왜 좋아하느냐? 성실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정말 공적인 일에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내놓고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탈북자들 중엔 특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인데 진짜 애국심 투철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 노래까지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 트롯에 좀 꼭 나가라고 계속 지금 펌프질을 하고 저는 지금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일단은 홍광철 씨는 우리 탈북 유명 인사들을 전부 북한에서 올려놓은 우리 민족길이라는 매체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공개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는 이 방송에서는 제가 홍광철 씨하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예. 살아왔고 한국에서도 역시 그 사람의 진짜 가장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는 처남이었었기 때문에 예. 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예. 진실만을 요만큼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홍광철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음. 조금만 먼 얘기를 한다면 뭐 하겠습니다. 상관없지만 예. 이제 우리가 격상이 100단계라면 예. 이제 한 5단계밖에 안 왔어요. 예. 있는 사실을 좀 자살할까봐 진실을 얘기하면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살인은 간접 살인 무슨 살인이라고 하는데 진실을 예, 그런 또 진실이 예, 사실은 엄청 무서운 무서울 거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죽을까봐 살려고 남한에 온 건데 그래서 가족들 만날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길 바라면서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고. 예. 진실을 나누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허이룩 TV. 허이룩 TV. 허이룩 TV. 허이룩 TV. 구독,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품질이 아주 좋더라고요. 허일욱 TV입니다. 허일욱 TV. 예. 이름이 거기서 뭐 노래하나요? 예? 무슨 방송? 아니요, 그냥 뭐 심심한 거 그냥? 예, 일상생활 그냥 그럼 가끔 여기 나와서 방송 좀 하세요. 그래야죠. 걸고 네. 링크 걸고. 링크 걸고.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유튜브 탄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